정신없이 살다 보니 40살 미혼인 골드미스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불쌍하고 걱정거리인 딸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 결혼부터 해라며 차라리 한번 갔다 온 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결혼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 결혼 압박감을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님 지금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푸싱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제 아버지가 실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올해 결혼하게 해줘. 아, 피처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로 아유 우리 딸 진짜 본인 죽기 전에는 꼭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네 못 보고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장례식장 이제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하면은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음식도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0이 되면 그 여자는 또 출산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이 됐다 보니까 애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얼리는 방법도 있고 막 기술도 되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면은 저 남편께서 네. 근데 첫째 애기가 늦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좀 다 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오. 그 참 맛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갔다 와도 좋다. 한번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었죠.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 짝꿍은 없었습니까? 남성분이. 아 결혼이요? 네.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니까 더 빨리 결혼을 해라고 엄마는 하셨는데 아, 서두르셨겠구나. 예, 근데 제가 아빠가 아픈 와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아직은 이게 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던 분도 떠나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네, 만났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오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은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30대 후반까지도 실은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게 약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실은 그래요. 삶이? 그런 생각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좀 앞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보내고 만약의 경우 엄마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엄마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야 너 행복한 척 하는 거야 약간 그러세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친구들
엄마랑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으세요? 엄청 싸워. 악다구니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엄마도 이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 있냐나!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을 엄마랑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가 안 믿으시고. 예.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지가 할 말을 지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셉셉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셉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그게 뭐냐면 멋지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멋지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머리에 상을 가지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는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너처럼, 바리톤처럼, 성직자처럼. 이런 소리들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 되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안 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이렇게 레슨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공은 안 해도 해볼 것들이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고, 그런 게 있어. 난 너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그걸 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가 와도 해봐.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엄마는 딸에게 지금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면 되게 위험성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딸의 반발심. 두 번째, 조급함. 그럼 이제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고 엄마가 몸이 더 휘어지고 이러면 딸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나 바란 건데 아버지도 나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난 큰 불효를 짓네. 그럼 이제 조급해져. 그러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긴 엄청난 상처와 불편함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딸을 낳으시고 탯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딸하고 정신적으로 탯줄을 연결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탯줄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탯줄을 잘라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성인된 아이의 상의 탯줄을 잘라줘야지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폐로 숨을 쉴 거거든요. 자기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부모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밑으로 꺼져버리거나. 근데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1%? 1%. 그래. 0.5. 0.5.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나왔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탯줄을 잘라서 좋아질 확률보다 탯줄을 연결해서 좋아질 확률이 너무 낮으니 기왕 인생 장사인데 어머니께서 딸에 대해서 바라는 상을 철거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장사예요. 왜?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져도 딸의 삶은 꽤 괜찮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내 아이 40에 자른다는 게 그리고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도
그걸 자기가 못 자르는 걸 거예요. 엄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맞아요. 따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 어느 때는 오랑캐라고도 하죠. 오랑캐. 싸우니까. 아, 따님을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아, 왼수도 아니고. 그러면 오랑캐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랑케야. 사랑하는 오랑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건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 작년 말 성격 차이로 이혼 후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26살 싱글맘입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이가 커서 한부모 가정을 인지하고 사회적 시선에 힘들어할까 봐 걱정되고 그러기 전에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전 재혼은 하고 싶지만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쪽 빨간색 이제 옷을 입은 저 두 분께서 근데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아버님. 네, 아빠요. 우리 따님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이혼을 또 하셨는데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서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좀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조금 재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냥 연애만 해라 그랬어요. 아, 일단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결혼은 나중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고 네네. 연애만 해라. 그냥. 만나봤는데 사람들을 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따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아빠 나 이혼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미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딸 얘만 생각하고 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뭐 그거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 손주 애기만 좀 잘 키우는 데 집중하고 천천히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 지금 손자 육아를 아버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바로 옆에 살아요 가지고 시간 나면 데리고 오니까 제가 많이 좀 놀아주고 그러죠. 저는 어려운 거 없어요. 같이 노는 게 재밌어요. 그게 어디야?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또 만약에 우리 딸이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이감이면 참 괜찮겠다 바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뭐 부모 입장에서 그냥 우리 딸만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설레고 막 좀 불타오르고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제가 많이 감정적으로 지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이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본인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내 인생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자존심도 막 센다든지 그러면. 요즘 말로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ISFJ였다가 TJ로 바뀌었다가 다시 FJ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J라는 게 계획 죄송한데 이해 못하실. 일단 저는 B형입니다. 저기서 멈췄어요.
저분의 그 성향 테스트는 저기서 멈췄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계획한 거가 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케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인지하고 파악하고 인정하고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되게 야무진 딸일 수 있을 거라고요. 생각에 어떤 허투루 이게 없고 딱딱 갖춰서 하려고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싶고. 근데 진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지한 사람들. 이 진지한 사람들이 진중해지다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면 제일 중요한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극장은 안 그렇지만 옛날 극장은 뭐 이렇게 비상등 그런 밑에 램프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늦게 들어갔어요. 팝콘하고 나초 들고 멋진 영화 보러 들어갔는데 이미 불 다 확 꺼져 버렸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이라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계단에 부딪혀서 나초랑 소스를 쏟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여요? 일단 가려고 하지 않고 멈춘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실제 눈에 조리개가 있는데 이 조리개가 열려요.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자기가 갈 만한 길은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삶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존심이 세거나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 사람일수록 화가 나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참아왔나? 그럼 이게 엄청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가야 할 길이 더 안 보여. 그래서 이때는 일단 멈춘다. 미래를 어떻게 살려고 계속 눈을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눈을 감아라. 그리고 호흡을 calm down.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빛이 우리를 비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빛으로도 자기가 갈 만한 길은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해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계속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넘어진 걸 만회하고 내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계속 나중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대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릴렉스가 되어야지 여기에 사고의 공간이 생기면서 내가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씩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한 내 상처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느낌이 아이에게 다 온전히 가고. 안 그러면 말로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운을 갖고 있다고요. 너희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아니? 진짜 그때 치가 떨려. 너만 보고 산 거야, 엄마가. 이 기운이 말로 안 해도 다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고. 평생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만났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들이. 그리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딱 이런 대로. 아, 그거 아니고도 무언가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내 길을 계획하되 아닌 거에 대한 여지를 좀 갖고 살자. 뭐 이혼이 대단한 거면 대단한 거지만 또 대단한 거 아니면 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좀 캄다운이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이 되면 연애나 결혼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조금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좀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